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또 동네 조기축구에서부터 월드 프리미어리그까지 규모와 수준은 달라도 지구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죠. 네, 그런데 하는 재미, 또 보는 재미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 축구에도 곳곳에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축구화부터 축구공, 또 구장 잔디에 이르기까지 미묘하고도 놀라운 축구 속 과학 이야기를 지금 같이 만나보시죠. 남성 스포츠로만 여겨지던 축구가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랍니다. 이 슈팅을 해서 딱 골이 들어갔을 때 아, 해냈구나 하는 그 희열. 팀끼리 같이 이제 협동심으로 하는 그런 팀 스포츠가 너무 좋았습니다. 민첩성과 함께 협동심이 요구되는 축구의 기본기부터 슈팅 기술까지.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과학 원리가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한 축구 교실을 찾았습니다. 여자 축구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이곳의 리더. 프로리그 출신의 정병훈 감독과 축구 매력에 빠져볼 텐데요. 자, 지금부터 정병훈 감독과 축구의 모든 것 배워보겠습니다. 네, 오셨으니까 오늘 훈련 준비할 게 운동화 신으시고 오케이? 자, 준비하시죠. 네. 에너지 넘치는 회원들.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개인 운동에 익숙한 여성들이 팀 스포츠인 축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워너비, 이 축구 배우기. 왜요? 예, 저희 초등학교에 유소년 축구단이 있었는데 그 남자애들이 하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거든요. 요즘 풋살이 또 여자 풋살이 또 유행이라서 그래서 이제 TV로 보다 해볼까 해서 딱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하실 거고 하실 때 자세 낮추고 상체 힘을 빼시고 좀 부드럽게 쭉쭉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고! 그렇죠, 오케이, 쭉! 날렵하게! 오케이, 고! 팔! 스텝으로! 본격적인 훈련 전에 충분하게 몸을 풀어주고 난 후 스트레칭을 해줘야 한다는데요. 몸 풀었으니까 일로 와서 이제 스트레칭. 일단 기본적으로 스트레칭을 안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뒷근육, 햄스트링이라 그러죠. 햄스트링 같은 게 뻣뻣해지고 부상 위험도가 훨씬 커져요. 회원분들이 여성분들이고 그리고 열이 안 난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 찢어지거나 과열되는 상태가 발생해서 충분하게 몸을 풀리고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 후 모든 운동이 끝나고 쿨다운 할 때 스트레칭을 바짝 길게 쭉 해주고 있습니다. 양쪽 발목 잡으세요. 이렇게 쭉. 자, 하나, 둘, 셋. 운동 전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줄일 수 있는데 운동 후에도 마무리 스트레칭을 통해 운동 중 쌓인 근육을 풀고 다음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한다는데요. 그럼 축구는 어떤 장비를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제일 필요하시고 그리고 편한 운동복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일단 축구를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축구화를 꼭 신으셔야 되는 이유는 부상 방지 및 그리고 볼 감각 그리고 뭐 슈팅 등 여러 가지 축구에 필요한 요소들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축구화를 꼭 신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축구화에는 부상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경기력을 좌우하는 과학 원리가 있답니다. 축구화는 크게 가피, 안창과 중창, 밑창으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발 뒤쪽을 보호하기 위한 힐 카운터가 그 역할을 더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발 보호와 부상 방지는 물론 경기력의 20%를 좌우한다는 핵심 병기 역시 축구화입니다. 그런데 축구화의 실밥 무늬는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공의 회전력과 마찰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스터드는 힘을 분산시켜 발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의 회전력과 정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스터드 배열 역시 발바닥에서 인체에 전달되는 압력을 분산시키고 회전력과 출발, 정지 동작을 원활하게 하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터드 앞쪽 부분이 조금 낮은 편이고 뒤쪽으로 갈수록 스터비 높이가 높아집니다. 이 같은 스터드 역할로 선수 포지션에 따라 축구화를 다르게 착용한다고 합니다. 포지션에 따라 축구화도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비수는 스터드가 6개 달린 축구화를 사용하며 스터드가 적을수록 분산되는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많이 파고들게 되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덜 미끄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공격수는 스피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터드가 많은 축구화를 주로 신고 다니는 모든 선수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기 스타일, 축구화 사이즈 등을 고려하여 포지션과 상관없이 선택하기도 합니다. 축구화는 적당한 무게에 자신의 발 모양과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는 점 아시겠죠? 자, 이제 몸 풀고 스트레칭 다 했으니까 이제 축구의 기본 요소, 패스, 그리고 컨트롤, 그리고 퍼스트 터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해 보겠습니다. 패스할 때 공이 있으면은 발이 왼발, 이제 오른발 잡이라 가정했을 때 왼발로 차게 되면은 공을 가운데 두고 왼발이 주먹 2개 정도 여유 있게 들어가시는 게 제일 기본적인 자세예요. 바닥을 차는 게 아니라 살짝 발을 들어서 볼 정 가운데만 맞추시면은 되시고, 컨트롤은 뭡니까? 공을 잡는 거. 내 몸 앞에 두는 거. 네, 맞아요. 어느 위치에서 볼이 오든 내 몸 안에 볼을 잡아놓는 거예요. 이 잡을 때 내가 볼을 잘 잡아놔야지 원하는 곳에 패스 아니면 골대 앞에서는 슈팅, 내가 원하는 모든 동작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볼 컨트롤이 제일 중요해요. 퍼스트 터치는 컨트롤이랑 비슷하긴 해요. 컨트롤은 내가 그냥 제자리에 잡아놓은 걸 컨트롤이라고 하고, 퍼스트 터치는 내가 이동하는 방향이나 진행 방향으로 설정을 해놓고 공 자체를 잡을 때 이동시켜서 잡는 걸 퍼스트 터치라고 해요. 밀어. 자, 고! 힘들어 쭉. 그렇죠, 오케이. 밀어. 한 번에 터치 자체를 한 번에 쭉. 그렇지. 오. 그런데 이 축구공에도 승부를 좌우하는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답니다. 축구공은 예전에는 매끈했지만 지금은 표면을 우툴투툴하게 굴곡이 있도록 만들고, 표면이 우툴투툴한 이유는 축구공의 속도를 높이고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표면이 우툴투툴한 축구공은 강하게 발로 차면 날아갈 때 공의 표면에 난류가 발생돼 공격의 마찰력을 줄어들고 양력은 커져서 더 빨리, 더 멀리 날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이외에도 축구공은 실수 없이 강력한 킥을 하더라도 내부 압력과 형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비가 올 때도 경기를 진행하는 특성상 축구공이 물을 흡수해 무거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방수 능력은 필수입니다. 축구공의 우툴투툴한 표면이 단순 디자인이 아닌 공의 속도와 비거리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군요. 자, 우리 이제 패스, 컨트롤, 퍼스트 터치 훈련했으니까 그걸 응용해서 2대1 패스 받는 훈련을 하실 거예요. 상대방을 수비수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팀이 편하게 골을 넣기 위해서 하는 동작으로 편하게 주고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티키타카 말 그대로 주고받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시겠죠? 우리가 축구하면 녹색 잔디구장을 떠올릴 정도로 상징적인 요소이기도 한데요. 국제축구연맹 피파에서는 모든 경기장을 천연 잔디 구장만 쓰도록 규정하는데, 이 잔디 구장에는 축구 경기력을 좌우하는 과학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국제대회를 앞두고 현지 훈련을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데요. 천연 잔디의 경우 흙이나 인조 잔디보다 부상 위험이 적고, 이 때문에 피파에서는 국제 경기에서 반드시 천연 잔디로 된 구장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잔디 습도가 높으면 마찰과 저항이 줄어들어 공의 스피드를 향상시키고 부상 위험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잔디가 짧으면 마찰과 저항이 크게 줄어 볼 스피드가 빨라지게 됩니다. 반대로 잔디가 길면 마찰력이 높아져 공의 스피드와 탄성이 떨어지고, 예로 유소년 경기에서는 잔디가 길면 체력 소모가 많아져 성장 속도가 느린 선수가 경기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민첩성과 근력을 요구하는 운동인 만큼 운동신경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축구를 시작하기 괜찮은 걸까요? 운동신경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셔도 축구를 즐기려면 축구공과 친해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과 반복 훈련을 통해 훈련하시면 축구를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축구의 꽃, 마무리, 슈팅을 배울 거예요, 슈팅. 이렇게 기본적인 거, 인사이드, 그리고 인프런트, 그리고 우리 아웃사이드,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잘하는 무회전 프리킥. 인사이드는 우리 말 그대로 정확성이 제일 좋은 슈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인프런트는 이 발 안쪽을 이용해서 감아차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사이드, 바깥쪽을 이용해서 차는 게 아웃사이드 슈팅. 그리고 마지막은 인스텝을 이용해서 무회전 프리킥.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득점으로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 기술인 슈팅은 공의 방향, 수비수와 골키퍼의 위치를 파악해 신속 정확한 슛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특히 골키퍼가 예측이 어려워 위협적인 구질이라는 무회전 킥에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축구공을 차는 발의 방향에 따라 공의 구질이 다양하게 구사됩니다. 공을 발등에 정확하게 맞춰 찬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회전 킥이 구사됩니다. 이 무회전 킥에는 카르마니 소용돌이 법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날아가는 공의 앞면에 부딪히는 공기가 공 뒤에 다시 만나면서 작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회전 킥은 공의 중심선과 공을 차는 선수의 발등의 중심선 축이 일치되었을 때 구사됩니다. 이 포인트를 맞춰 공을 차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공을 차는 발의 방향에 따라 공의 구질이 달라진다면 인사이드 킥과 아웃사이드 킥은 어떻게 슈팅해야 할까요? 발의 안쪽에서 차는 인사이드 킥은 공이 디딤발 쪽으로 회전이 걸리며 공이 안쪽으로 휘어져 나갑니다. 아웃사이드 킥은 디딤발 바깥쪽으로 회전이 생겨 인사이드 킥과 반대로 공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나갑니다. 축구공이 휘어지는 이유는 공이 회전할 때 공기의 저항에 부딪혀 공의 방향에 따라 공기 속도와 압력의 차이가 생겨 마그누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그누스 효과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의 회전이 걸린 쪽에 압력이 높지만 반대쪽은 압력이 낮아져 공기의 회전으로 생겨난 압력차가 공의 압력이 낮은 쪽으로 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 정신력과 함께 팀 스포츠인 만큼 협동심이 필요한 운동 축구. 그라운드 위 작은 사회를 만들기에 더욱 매력적인 운동인데요. 축구의 매력은 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요? 골 넣었을 때 그런 희열이 엄청난 것 같아요. 밖에서 축구를 했을 때 밤 공기를 마시면서 딱 했을 때 땀을 다 흘리고 딱 물 한 잔 마셨을 때 상쾌하다. 약간 그게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축구에 인생을 바친 좋은 지도자의 역할도 큰 영향을 미쳤을 건데요. 요즘 남녀노소 축구를 즐기고 계신데 이번 기회에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에 함께 나오셔서 축구를 즐기시면 어떨까요? 그라운드 위 펼쳐지는 90분의 과학 축구. 어떠셨나요? 짜릿한 슛의 쾌감.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스포츠. 축구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